우리는 오늘 인터넷 중독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인터넷 중독,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자. 먼저 중독에 대해 알아보자. 중독이란 생체가 어떤 동물의 작용에 의한 반응으로 생명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일로 정의된다. 중독은 통제불능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계속해서 이용한다면 내성이 생겨 통제력을 잃고 삶의 균형이 파괴되기 쉽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서는 음란물 중독자가 실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만 보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문제의 축소, 스트레스만 아니면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의 회피와 인터넷에 빠지는 게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의 합리화가 존재한다. 중독이라고 진단하는 것에 있어 내성, 의존, 부정 등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중독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할애하여 채팅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현실보다는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가지거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박, 상거래, 정보 수집이 가다한 경우 다양한 행동 양상을 가지는 충동 조절의 장애를 의미한다. 인터넷 특성으로는 유의성, 호기심, 익명성, 통제력, 강박성, 분열성, 친밀성, 권력욕, 포용성이 있다. 인터넷 중독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청소년과 아동에는 많이 나타나는 게임 중독은 인터넷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스스로 시간과 횟수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온라인 도박 중독은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해 도박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채팅 중독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 형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채팅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상태이다. 웹 검색 중독은 특별히 목적 없이 인터넷 검색과 사이트 탐색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상태이다. 인터넷 중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22.7%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은 43%, 유아동은 2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이 21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은 위험 비율이 나타났다. 2024년 발표된 국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의대생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 유병률은 33.1%로 나타났다. 아시아 대학생의 중독 평균 유병률이 약 25%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서구권에서 쇼폼, 콘텐츠 중독, SNS 등 가몰입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일주일에 이 정도 사용해. 주로 어떤 것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유튜브 보거나 인스타나 아니면 쇼핑몰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에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 원인은 무엇일까?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은 다양한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정서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서적 요인으로 도파민 보상체계는 인터넷과 게임 등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일시적인 쾌감을 제공하여 반복적인 인터넷 사용이 보상체계를 변화시키고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두엽 조절 능력 저하는 인터넷은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기에 충동 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인터넷 사용 중단해야 한다는 인지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인터넷을 통해 도피하거나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로 인해 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정서적 문제와 충동성, 낮은 자존감, 자기 통제력 부족,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마찬가지다. 개인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적 체계 또한 인터넷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타인과의 소통 부족, 낮은 자존감, 사회적 고립감이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와 중독으로 연결된다. 가정환경, 사회적 고립, 접근성의 증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운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속에는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게임은 친구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해서 혼자인데 게임 안에서는 친구가 생기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움이 좋아요. 그리고 성취감도 있고 스트레스로 푸니까 자꾸 그쪽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있죠. 인터넷 중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인터넷 중독의 주요 증상과 행동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내성적인 문제로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절하지 못하는 내성 현상이 나타난다. 리셋 증후군으로는 인터넷상 리셋 버튼을 이용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상황이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금단, 사회적 고립, 시간 왜곡 경험 등이 있다. 신체적 영향으로는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고 손가락, 팔, 팔꿈치, 근육 등 근골격계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근막 통증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도 예를 들 수 있다. 안전적 영향으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를 인지하는 거리가 50% 이상 줄어들며 시야의 범위가 줄어든다. 또한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쉽게 공유된다. 사이버 폭력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 AI 딥페이크 영상 문제를 말할 수 있다. 정신건강,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신적, 심리적 등의 영향이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몸은 괜찮으신가요? 눈이 자주 아프고 머리도 자주 아파요. 가끔은 잠도 잘 못 자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없으면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심심해져서 더 힘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거북목이 심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게임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못 줄이고 있어요. 근데 게임을 안 하면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이 커져서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걸어다니면서 휴대폰에 집중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가짜뉴스에 속아서 친구랑 크게 다툰 적도 있어서 인간관계도 좀 나빠졌어요. 시험을 치다가 답을 잘못 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리셋 버튼을 찾은 적이 있어요. 또 모르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성적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터넷 가해전 위험금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 문제 연계나 적응과 같은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접근하며 교육, 검사, 상담, 연계, 관리 등 단계적 개입이 필요하다. 국내 전달 체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 심센터, 광역단위센터 기반으로 예방교육, 방문, 상담 등을 담당하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가해전 치유 지원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예방교육, 상담 서비스, 청소년 맞춤형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과의존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울,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과의존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기도 하셨는데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은 많죠. 근데 뭔가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